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의 랑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에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안에서 어떤 아파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아타기가 되는 거겠죠. 내 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내 집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제 소액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갈아타기 하기 참 좋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 근거들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도 뭔가 원하는 집의 형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는 지금 집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갈아타기를 이제 준비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경매를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대체 얼마 정도 이득이면 좋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얼마 이득이면 한번 시도해 보실 것 같으세요? 2-3천만 원. 2-3천만 원 정도면은 나는 충분히 시도해 보겠다. 네. 자,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니트 입은 남성분, 네. 얼마 정도면 일반 매매에 비해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저도 2,000원. 최소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정말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다, 그쵸? 실제로 배우고 있으신 분들도 뭐 4천, 5천, 막 1억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금액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천 혹은 3천만 원 정도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또 대구 부동산의 전문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매와 연계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집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아파트들의 지금 실거래가 현황들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게 1에서 지금 저평가되고 뭐 이런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큰 흐름들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힐스테이트 버머. 지금 우리 대구 시장에서 84 타입 기준으로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실거래가 흐름들을 쭉 봤을 때요, 분명히 23년도 초반에 가장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큰 흐름만 볼게요. 자, 그 다음 수성 알파시티 동아일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대에서는 가장 대장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고점을 11억 2천까지 4천까지 찍었다가 쭉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다 비슷해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 월배 알파크 2차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편화세상 버머 3동에 있는 거죠. 비슷한 흐름. 남산 롯데캐슬. 얘는 비슷한 흐름이지 않네. 이거 왜 비어 있을까, 중간에? 신축이라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비과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다. 그래서 작년부터 비과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쭉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있었다면 비슷했겠다, 그쵸? 그리고 캐슬 골드파크, 구축도 한번 들고 와봤어요. 구축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정말 많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많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걸 다 뭐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는 엄청난 지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심리가 조금씩 풀린다거나 혹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네. 혹은 저점은 적어도 다지고 있구나. 이 개별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 아파트의 기본적인 성격,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아파트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좋은 입지에 신축부터 살려고 하겠죠. 안 좋은 입지에 구축을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라면 그런 아파트부터 이런 변화 흐름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 웬만한 좋은 입지들의 좋은 아파트들은요, 지금 저점들을 다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 저점을 좀 다지는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경매가 좋은 이유가 또 나오는 거죠. 그 저점에서요, 안전마진을 또 확보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 입지 좋은 곳들로 싼 가격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꼭 갈아타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첫 집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올해 딱 낙찰되었던 아파트 107건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혹은 좋아할 만한 아파트들만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우리가 경매라고 했을 때 특히 인식하는 게, 야, 경매 경쟁자도 너무 많고, 막상 받아가는 거 보니까 비싸다. 사실 이런 표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고. 그런데요,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편안세산 범어 3동에 있는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죠. 특히 수성구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준신축구 기준으로는 보통 3대장을 꼽습니다. 그쵸? 이편안세산 범어랑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 그리고 범어수 화성파크드림 S라는 거. 다 2013년, 2015년식에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만한 물건들인 거죠. 자, 그럼 지금 최저가가 얼마에 나와 있냐면 2층 기준으로 6억 3천에 나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층수, 동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제일 최근에 같은 평수 실거래가가 거의 7억 정도에 찍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얼마에 받아갔냐면 1월 25일에 한 명이 단독 입찰해서 5억 8,200에 받아갔어요. 그러면 뭐 세금 이런 거 크게 계산 안 하고요. 어차피 이 사람 기준으로는 실거래, 실거주 측면에서는 일반 매매보다 더 들어가는 금액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명도비죠. 명도비. 우리가 이사비를 얼마나 더 주냐 이것만 딱 차이가 날 뿐, 나머지 취득세, 취득록세, 법무사비 이런 것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600만 원 과하게 잡은 거예요. 경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명도비로 600만 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200만 원 정도 혹은 150만 원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너무 대화가 안 통해서 강제 집행한다 쳤을 때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과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딱 더했을 때 이 매물 최저가와의 가격 차이가 얼마냐면 4,200만 원이에요. 야, 아까 전에 2, 3천만 원 정도 싸게 접근한다 했죠? 같은 저층을 기준으로 4,200만 원 좋은 아파트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보겠습니다. 좀 더 비싼 거죠. 범어 롯데캐슬, 범어 W 바로 밑에 있는 2009년식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매물이 많이 없는 곳이고요. 자, 16억 딱 매물이 한 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좀 많이 비싸 보인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는 13억 3천에 찍혔고요. 자, 그리고 이 매물은 12억 2천에 받아갔습니다. 혹시나 강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7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다. 아주 최악일 때. 이걸 다 잡으니까 지금 차익이 매물가 기준으로는 3억 7천만 원 정도 잡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 매매를 기준으로 보통 접근하는 게 살까 말까를 고민하죠. 사실상은. 이걸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 고민할 텐데요. 경매가 좀 좋은 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뭐 살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죠? 골라주잖아. 정해주잖아요. 동층수까지 정해줘요. 그리고 가격까지 정해줘요. 나는 선택만 하면 돼. 얼마에 받을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매물을 우리가 일반 매물을 산다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실거주자일 거니까. 우리도 똑같은 실거주자라면 이거 얼마 깎이겠어요? 야, 그럼 최근에 실거래가가 27층에 13억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야, 너도 13억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 듣겠다, 그쵸? 터무니없겠죠. 우리는 어렵게 협상할 필요 없이, 부동산 들릴 필요도 없이 차익을 충분히 보면서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 위시라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식 아파트이고요. 지금 매물 최저가는 1층에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5억 3천, 참고로 25평짜리예요. 84 타입은 7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얼마에 받았냐면 28명이나 들어왔어요. 28명. 보통 이 정도 경쟁자가 붙었을 때는요, 돈 못 벌어요. 저는 10명, 특히 20명 이상일 때 낙찰받으면 실패라고 말씀드려요. 좋은 결과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야, 28명에서 1등 했는데요. 지금 차익이 얼마냐면 매물 최저가 기준으로 5,3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매물 최저가를 기준으로. 그것도 1층인데 얘는 9층이고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왜 경매 안 하세요? 경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갈아타기가 정말 좋은 시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에 관심 가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반 부동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다, 그쵸? 근데 경매를 또 하라니, 그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동산 흐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읽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체크해서 노려본다면 우리 1억짜리 투자하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집 갈아타게 하면 돼요. 돈 벌 수 있잖아. 여기 바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바로 팔아도 돼요. 차에 보잖아요. 바로 팔아도 1층 가격으로 팔면 되지 않을까요? 9층짜리인데 우리가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권도 돈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물건은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물어봤던 물건이었어요. 이것저것 작년 중반기였었죠. 하반기쯤에 이제 상담하다가 이 경매 물건이 어떻냐는 거예요. 어떻냐. 그래서 신축, 신권 2019년식의 이안 동대구라는 아파트이거든요. 지금 요거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옆에 더 센트로 대시양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앞에는 동대구 반도 유보라. 그리고 여기 오른쪽 조금만 가면 동대구역에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신권일 때 나왔는데 대구 신축을 기준으로는 신권일 때 노릴 만한 물건들이 꽤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경매 사건 접수가 돼서 경매를 개시해요. 법원에서 이제 개시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입찰하는 시간대를 한번 보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특히 23년도 초반 이후에 가격 상승한 것들은 신권일 때도 돈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유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권일 때 노리면 특히 뭐가 좋아요? 이 사람 뭐가 좋아요? 단독 입찰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워낙에 가격이 싸다 보니까 무려 8명이나 들어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최저가 정도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최저가 정도에. 근데 이거 충분히 좀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4억 천 이상 뭐 저라면 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흘려요. 가는 듯이 말했는데 딱 그 금액에 쓰시더라고요. 쓰셨는데 낙찰이 또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은 같은 동에 당시에 매물이 4억 7천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4억 6,700에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5천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똑같이 물을게요. 경매 왜 안 하세요? 갈아타게 하는데 경매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갈아타기 최적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이.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상승했다라고 할 만한 아파트는 없고, 작년을 기점으로 조금씩은 상승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 거다라는 측면보다도요, 경매를 통해서, 더 싸게 사자. 저점들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갈팡질팡 하잖아요. 야,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혹은 갈아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건데요. 똘똘한 한 채는 먼저 만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는요, 저는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대출 없이 만약에 내 3억짜리 이상의 집을 살고 있다. 저는 무조건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근데 만약에 요 정도 금액이 안 된다거나 혹은 1억 5천 정도, 최소 1억 5천 정도가 있다면 대출 잘 나와요, 지금. 경락 잔금 대출도 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액 투자. 왜? 소액 투자는 1,000, 2,000이면 할 수 있으니까. 다보기님이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